쿠팡이 자랑하는 자동화 물류센터. 수십 대의 로봇들이 물품 진열과 분류는 물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빠르게 물건을 찾아와 포장까지 해냅니다. 직원들이 할 일은 로봇이 가져온 물품에 바코드를 찍어 넘기는 게 전부. 쿠팡은 물류센터를 자동화해 직원의 업무량을 65% 단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만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한 150명 정도가 한 층에서 일한다고 대략 어림잡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20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약간 노고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AI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좀 감축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 남은 직원들의 노동 환경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AI가 작업을 배정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시스템. 화장실을 가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이전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구조였으면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관리자의 이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화장실을 제대로 가기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 자리조차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권리를 우리가 뭉쳐서 되찾자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AI와 로봇한테 대체되니까 그냥 이런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라도 고용이 중요하니까 이 돈이라도 우리는 벌어야 하니까 좀 살살 해. 이런 얘기 많이. 실제 쿠팡보다 일찍 자동화 물류센터를 도입한 아마존의 경우 전체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2033년까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이유는 이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가치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기관 콜센터 역시 AI 상담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 인력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4년 5월 기준 2,300여 명 감소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력만큼 AI 상담사가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쉽고 짧은 문의만 처리하는 수준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긴 문의 전화는 직원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 콜은 다 자동화로 빠지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들의 이제 긴 장콜만 계속 기본적으로 10분, 15분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콜들만 저희가 수행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긴 콜만 받으면 네. 실적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 채용을 줄이고 AI 상담을 늘려가는 추세 속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그 데이터화를 해서 AI의 최초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저희를 해고하는 AI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 AI가 사람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배달원 전용 앱 로드러너. AI가 배달 물량을 정해주는 시스템인데 AI가 결정한 배달 노동자 등급에 따라 다음 배달 스케줄을 순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수요일날 10시, 2등급은 수요일날 2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5그룹쯤 내려오면은 오늘의 스케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8그룹까지 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기준을 알 수 없는 AI 알고리즘에 따라 상대 평가로 등급이 매겨지다 보니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도 다반사.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쉴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으로 라이더들을 내몰고 있는 거죠. 눈 올 때 일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1등급 라이더들이 다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눈 올 때 일을 안 하면 등급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죽어요. 사고 나서. 또는 사고 나서 다른 사람 죽게 만들어요.
플랫폼 기업이나 인공지능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PwC는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56%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고임금 노동일수록 AI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년의 해체는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의 확대랑 맞물리는 거고, 그럼 기존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당연히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가치들은 다 이제 상위 노동자, 고숙련이라든가 기업들이 가는 거고, 그러면 계속 불평등이 강화되겠죠.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기회조차 찾기 힘든 청년 세대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만 가도 제 밑에 신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는 거죠. 청년들이 AI로 하여금 아예 기회조차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지금 내년에는 AI 기술로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AI 분야가 유망하단 말에 졸업까지 늦추며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한 취업준비생. 그런데 AI가 초급 개발자를 대체하면서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확실히 장벽이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스펙을 쌓아온 친구들 다시 신입 개발자로서 도전하는 입장을 봤을 때 확실히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야 경력도 쌓고 그리고 실력도 쌓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받고 있고 지금 이런 흐름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AI 시대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점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면 과거 1차 산업혁명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계층 단절과 인간 소외를 다시 목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니어들을 한 명도 뽑지 않겠다.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보면 최악의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이 AI가 만들어낸 그 급격한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뚝 떼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 당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극소수만 부해지는